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 드렸던 것처럼 리프의 친화적인 변호사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현재 리프의 손에 들어간 힘먼 연설 관련 문서들이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여부를 약식 판결 전에 별도로 결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본인의 의견을 트윗에 남겼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부 변호사들이 제임스 필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를 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추가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왜 힘먼 이메일을 약식 판결 전에 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그간 판결 히스토리를 보았을 때 특히 골드만삭스 소송건을 보면 그때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봉인된 내용들이 있었고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신청한 약식 판결 신청서 다 별도로 있었지만 그녀는 한시에 모두 판결을 함께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시에 함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봉인된 내용들이나 전문가 의견들이 약식 판결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판결 없이 그녀가 약식 판결을 할 때 봉인된 내용들이나 혹은 전문가 의견이 그녀의 판결에 레퍼런스로 활용되면 그때서야 그 내용들은 공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먼 이메일은 아시다시피 리플의 손에 들어갔지만 현재 SEC 요청에 의해 기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봉인되어서 제출된 약식 판결 신청서 상대방 측 이의 제기에 대한 리플의 답변서에 힘먼 이메일이 활용되었다면 SEC는 늘 그랬듯이 그 부분을 수정을 요청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5일 공개되는 수정된 답변서에는 힘먼 이메일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힘먼 이메일을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레스 판사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한다고 한들 토레스 판사는 약식 판결 신청 전에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토레스 판사가 힘먼 이메일을 딱 보니까 본인의 약식 판결에 영향을 줄 혹은 레퍼런스로 삼을 중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녀는 약식 판결 당일에 그 내용을 판결과 함께 공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필란 변호사의 의견을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힘먼 이메일은 약식 판결 전까지 절대 공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만약 토레스 판사가 힘먼 이메일을 약식 판결에 활용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힘먼 이메일을 계속해서 볼 수 없을 것이고 대신에 힘먼 이메일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힘먼 이메일이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에 레퍼런스로 활용이 되었을 경우이고 레퍼런스로 쓴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될 것이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합의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변호사들은 필란의 분석에 매우 동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SEC는 합의를 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SEC는 토레스 판사가 힘먼 문서를 레퍼런스로 삼을지 않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삼는다면 어떤 부분을 활용할지도 모를 뿐더러 또는 그녀가 언제 판결을 내릴지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힘먼 문서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란은 3월 31일이 본인이 생각하는 약식 판결 데드라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위의 변호사의 이야기라면 합의 도출까지 SEC에게 약 110여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토레스 판사가 힘먼 이메일을 약식 판결에 참고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존 디든 변호사와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과거 이야기에 따르면 힘먼 이메일은 사실 소송에 졌을 경우 공정통지 방어와 관련해서 리플이 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리플의 머릿속에는 힘먼 이메일이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단순히 이슈화를 위한 것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이슈와의 문제였다면 SEC는 약 18개월 동안 그 문서를 안 주려고 가진 애를 쓸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리플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 많은 소송 비용을 쓸 필요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은 분명 다각도에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최근까지도 리플은 소송 전문가를 계속해서 고용을 했었는데요. 막바지까지 정부기관 상대로 소송을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것은 리플 정도의 자금력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이 시중에 유통 중인 암호화폐 자산 중에서 오직 비트코인만 상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이더리움도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CFTC 의장 베남의 신념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당시의 베남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다고 한들 상위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FTX 사태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것인지 최근에 한 규제기관만 암호화폐를 관할할 수는 없다는 둥 비트코인만 상품이라는 둥에 갑자기 한 발짝 물러선 행보가 느껴집니다. 제 콘텐츠에서도 위믹스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위믹스와 위메드 대표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신문 기일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고 7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양측에 5일까지 보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재판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이야기한 7일은 업비트 등이 예고한 위믹스 상장 폐지일 12월 8일 하루 전이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이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도 투명성과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한 단계 쌓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녹음하는데 밖에서 공사 소음이 들려서 혹여나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금요일 오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